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승리하시며 잘 지내셨죠? 오늘은 교회 학교 신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생각만 해도 설레기도 기쁘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되는 면이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신방을 통해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오늘 모든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미라쌤의 교회학교 교사교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신방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 신방 왜 하세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실로 오고, 그리고 예배실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요, 신방은요, 친밀해지기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와 친밀해지냐면요, 만약에 아이가 어릴 경우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까지는 이렇게 포함이 되겠네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선생님과 잘 소통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아이들하고도 물론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는 학생과 선생님이 친해지지 않으면 소통이 특히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함께 돌보고 계시는 학생들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과 친해지는 시간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꾸준한 의사소통의 계기가 바로 이 신방이 돼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주변에 주로 가깝게 나는 이 사람과 친하다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요? 맞아요.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해 놓지 않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쵸. 서로 내가 어떤 생각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꾸준하게 의사소통해 온 이 역사가 필요해요. 갑자기 지난달에 만나고서는 이번 달에 만나면은 어색하겠죠. 하지만 지난달에 만났더라도 매일매일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짧아도 빈도가 높으면 당연히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방은요.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이 친밀함을 위해서 꾸준하게 의사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가족이 되는 경험을 위해선 신방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가 사실은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봉사를 왜 하시나요? 기쁘고 감사해서 하실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과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게 너무 감사해서 이걸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면 좋겠다 하는 게 선생님들이 교사, 봉사하시는 주된 진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천국에 가서 영생토록 함께하게 될 거예요. 바로 선생님들이 지금 돕고 계시는 그 아이들과 그 가정과 함께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경험,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진짜 가족됨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 갔을 때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도 천국 갈 건데 미워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돌보고 계신 가르치고 계신 그 아이들과 학생들과 가족들과
진짜 피를 나눈 혈연 같은 그리스도 안의 가족됨을 경험하시는 게 신방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신방은 반드시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방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신방을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신방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방 노트가 있으면 좋아요. 신방 노트에는요, 이런 것들이 적힙니다. 아이의 이름, 부모님의 성함, 연락처, 주소. 이런 인적 사항들이 있어야지요.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아,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지.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이것들을 보고서는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곳에는 출석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출석부를 따로 쓰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방 노트에 개인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결석을 했을 때는 반드시 신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출석을 했을 때도 신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그 뒷부분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적히는데요. 예를 들면 신방 노트를 한 페이지 혹은 두세 장 정도를 할애해서 한 명 어린이에게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번 날짜별로 해놓으면 이 아이가 지난번에 무슨 신방을 했지 하고 트래킹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 몇 월 며칠에 이 아이가 출석을 했고 그때 어떤 신방 내용을 했는지 기록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 특이사항이 아이의 성향이라던가 선생님들께서 주일학교 같이 지내면서 관찰하셨던 내용,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친구랑 좀 투닥투닥거리면서 갈등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서 울음을 터뜨렸다거나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의 성향이고요. 여기 성향에는요, 부모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모님은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서 호의적이시고 헌신적이신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 않으시는데 아이만 교회 보내고 계신지 혹시 가정 경제 부분에서 지금 좀 어렵거나 편찮으시거나 힘든 일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성향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도 같이 기록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신방 노트가 있으시면 한눈에 선생님께서요, 관리하시기가 편해져요. 이거는요, 반드시 선생님 혼자 보시는 게 좋고요. 특별한 내용만 사역자분과 담당 부서 사역자분과 같이 공유하시는데 무조건 비밀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선생님,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인적 사항을 적어놓고 내 출석 사항과 나의 특이 사항을 적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고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차이가 저는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진심으로 위해지는 게 느껴지면요. 어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까지 하면서 기도해 주었구나라고 드는데요. 사랑과 관심은 없는데 이러면요. 마치 감시당하는 것 같고 약간 스토커 같고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과 관심을 기본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향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어떤 부모님은 유독 나와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님이 아, 어떡하죠? 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대화하기도 어렵고 제가 품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3년 동안 기도한 가정이 있어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아이고 저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은 나한테 저렇게 까칠하게 얘기를 할까. 저 아이가 얼마나 불편하면 저런 행동을 할까 하고 결국엔 3년이 지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제 눈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사랑한 마음도 사랑의 인사도 듬뿍 해지지만 나의 눈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는 그런 귀한 경험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방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신방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방 종류는요, 사실 간단해요. 방문 신방, 만나는 신방에서 가정에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가정에 오시라고 하는 분들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아, 저희 집은 좁아서요. 저희 집은 멀어서요. 제가 집에 잘 없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는요, 밖에서 따로 만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놀이터에서 만난다거나 카페도 좋고요. 뭐 식당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 댁으로 초대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서로 만나는 걸 방문 신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전화 신방이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만나는 것보다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전화를 어 이용해서 신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신방이 있습니다. 문자 신방은요. 전화 신방이나 방문 신방을 또 결정할 때 "언제가 좋으세요?" 하고 서로 의견을 물어보거나 약속을 잡을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벤트 예배 사항 같이 뭔가 쪼끔 남겨 놓고 다시 봐서 확인해야 될 곳 있죠.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시간이라든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요. 문자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세대가 점점 젊어지면서 어려지면서 특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있죠. 전화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자로 같이 소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없어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 상대방의 성향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요. 신방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방 시기는요. 보통 새 학기가 되면 반드시 신방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때는 뭐 다 사용하셔야 돼요. 문자 보내서 어 정보도 드려야 되고 전화 통화로 먼저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주일이 오기 전에 우리 아이가요 아니면 우리 학생이 첫날 오면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얼굴 먼저 한번 볼까요?" 해서 네. 새학기 전에는 꼭 신방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도 좋은데요. 학기가 시작하고 후에도 바로 직후에도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쪼끔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죠. 이런 거를 보통 신생아 이렇게 돌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아이가 막 태어나면은 어때요? 다른 시기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방금 새로 인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부서에 올라왔을 때는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아이가 적응하고 부모님들께서 마음 편하게 새로운 부서에 같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 때는 신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신방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석할 때도 신방해야 되지만 출석했을 때도 신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출석했는데요. 맨날 출석한 거 뭐라고 하나요? 진심으로 그냥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얼굴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적어 주시고요. 오늘 어떤 성경 말씀을 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정기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사실은 아이들이 많다 보면요. 한 명 한 명 우리가 개별화해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럴 때는요. 선생님들께서 쪼끔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아이가 오늘 특별히 잘한 일 한 가지씩을 문자 보내거나 전화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요 이런 찬양을 했는데요. 아무개가 그 찬양할 때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던지 선생님들이 다 우리 아무개만 봤어요." 아니면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면서 우리 아이만 한 특별한 일을 하나 정도씩 기억했다 말씀해 주시면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요. 학생들도 너 오늘 그렇게 하더라. 선생님 아까 다 같이 있어서 얘기는 못 했는데 와 너 정말 그런 얘기한 게 많이 자랐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 얘기해 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소통하시면은 조금 더 '아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구나.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석했을 때는요. 선생님들 이건 이머전시예요. 이거는 정말 풀 가동하셔야 됩니다. 소방차 보내시고 경찰차 보내시고 앰뷸런스 정말 모든 걸 하세요. 왜 결석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파서였는지 휴가였는지 부모님이 마음이 떠났는지 아이가 교회가 싫은지 이때는요 정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선생님.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는요 결석한 당일날 주일날 댁에 찾아가셔야 돼요. "선생님 결석했을 때 반드시 신방하십시오." 하루 결석한 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날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2번 결석하시면 찾아가셔야 돼요. 왜 결석을 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선생님 한 번 쉽죠? 한 번 죄송해요. 말씀 잘못했어요. 한 번 어렵죠? 한 번 결석하면 2번 쉬고 3번 쉬고 계속 쉬워집니다. 그래서요. 사실 결석을 미리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일정이 있어서 결석하는 걸 미리 파악하셨을 경우에는 "오늘 누가 어디 갔죠? 잘 가셨나요? 아유 그거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예배시에서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있어요 선생님. 이때는 정말 이머전시입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반드시 파악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학생이 절대 놓친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줄이 얇아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그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신방을 해 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아플 때 누가 몸 좀 괜찮으세요? 답장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기도하다가 연락드려 하고 하면은 몸이 건강해질 때 '어머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니.'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축하할 일이나 특별하게 신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관심과 사랑이에요. 어떤지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표현, 마음의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밤마다 기도해도요 상대방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많이 많이 표현을 해 주세요. 그래서 신방 시기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냥 상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방의 효과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짜잔! 학생과 부모님과 친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꾸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진짜 가족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방의 효과는 곧 신방의 목적과 같아요. 우리가 목적을 세웠죠. 친밀해진다, 꾸준한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 진짜 가족이 된다. 이 효과를 다 누리실 수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신방을 해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아이가 졸업을 해도요, 성인이 돼도요, 선생님하고 계속 친하게 될 거예요, 신방 잘하셨다면요. 신방을 제대로 하시면요. 저는 제가 지금 벌써 몇 년 전이 20년 전 20 년도 넘었네요. 그때 신방하면서 지냈던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요. 지금 결혼했어요. 아이 낳았어요. 저 이런 데 취직했어요.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이거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저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거든요. 그때 신방하느냐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열매가 지금까지도 20 년이 넘었는데도요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신방의 효과를 반드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방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목적과 효과를 갖는지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신방을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수고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강건하세요.